자, 오늘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누가 더 무서울까? 그래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사이코패스는 어떤 개념이 없다는 거고 소시오패스는 알면서도 범행을 한다라는 차이점이 있네요. 근데 둘 다 죄책감을 못 느낀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참고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연구는 옆 사람 하는 사람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다. 자, 오늘은 이그노벨상을 아직 받진 않았지만 이그노벨상감으로 정말 충분하다,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는 연구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컨테이저스 요닝 앤 사이코패시. 옆 사람이 하품할 때 안 따라하는 사람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다. 이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사이코패스 성향을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려요. 하품하는 영상, 웃는 영상, 아무 표정을 짓지 않고 있는 영상.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하품을 하는지를 측정했던 거죠. 결과를 보면 사이코패스 성향에서 공감을 잘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무관심한 분들일수록 옆 사람이 하품할 때 하품을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의식적으로 하품을 하게 되는데 무의식적인 작용을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와 연결했다는 거,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재밌다. 곧 이그노벨상을 탈 것 같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전염성 하품은 단순히 누군가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 신경세포 체계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요, 정서를 담당하고 있는 편도체의 활성화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공감을 많이 할수록 하품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다. 놀라운 발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결과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공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가를 알 수가 있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둘 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진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개가 아예 구별이 안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이코패스는 조금 더 선천적인 이유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거의 타고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고요. 소시오패스도 상당 부분 타고나지만 양육 환경,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즉흥적이에요. 사용하는 단어도 좀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에 훨씬 더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은신처라든가. 그래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살인자들 인터뷰해보면 왜 죽였어요? 지 혼자 먹고 있더라고.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자, 사이코패스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반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 사진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떤 남자가 웃으면서 강아지라기보다는 좀 큰데, 어쨌든, 허스키? 말라뮤트? 어쨌든 큰 개랑 같이 찍고 있어요.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다정해 보이는, 이 개를 마치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진.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 사진을 찍고 이 개를 잡아먹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바로 그 연쇄살인마 강호순 사진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이게 선천적인 요인이 강하다고 해요.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뇌 구조 자체가 약간 그런 쪽으로 타고났다, 혹은 결핍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원초, 초점이 그런 거에 맞춰져 있어요. 욕구, 이런 거에. 그래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 다크나이트의 조커라고 할 수 있겠죠. 히스 레저가 연기한 이 조커. 자,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좀 더 알아보자면 공감 능력이 결여가 됐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 결여. 공감을 잘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한테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유 없이, 그냥 가차 없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내 길을 막네, 내 앞길을 막네, 그냥 짜증나게 하네, 그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차원적인 강한 자극을 추구해요. 그래서 오감적인 부분에서도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지만 약간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던가, 희열을 느낀다던가, 죽어갈 때 비명 소리를 들어야지,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거, 혹은 욕구가 충족된다던가,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된다던가, 뭐 이런 겁니다. 또 상습적인 일탈을 합니다. 감정 컨트롤이 불가하고, 이게 뇌구조나 혹은 유전자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범죄가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점점 커지고, 그래서 좀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약간 얘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이상한데 하는 것들이 좀 티가 나요. 그리고 남의 고통을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 사진은 또 어때요? 앞서서 그런 사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썩 좋은 사람은 아닐 거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겉모습만 보면은 되게 평범해 보이죠? 캐주얼한 옷차림에 셔츠에 넥타이에. 근데 이 사람이 안산 그 대부도 그 살인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용의자. 조성호라는 사람인데,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알기가 힘들겠죠. 예.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영향이 강해요. 티가 잘 안 납니다. 환경적으로 무언가 결핍이 되어 있어요. 이 결핍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사랑이나 욕구, 뭐 인정 욕구, 뭐 이런 거겠죠. 솔직히 사이코패스는 티가 납니다.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티가 잘 나지 않아요. 또한 이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정확히 말하자면은 상대의 감정을 가지고 이용해 먹을 줄 알아요. 그래서 계획적이고 동정심을 이용할 줄 알고 연민을 느끼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이거는 마찬가지고, 또 가스라이팅이란 걸 써요. 가스라이팅은 이제 이 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할 건데, 가스라이팅은 어떤 연극에서 유래된 건데 거짓말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지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줄게요. 자세히. 어쨌든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지배를 하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또 동정심과 연민, 불안을 이용해요. 자신의 어떤 힘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연민을 느끼게 만든다던가, 과거 이야기, 아니면 불현듯 잠수를 타가지고 불안하게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또 소시오패스를 조금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 기질이 좀 심한가? 라는 걸 알아보려면은 거절을 한번 해보세요. 네. 거절을 하면은 거절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너가 거절을 하면은 뭐 내가 힘들어질 거다 라는 식으로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거절을 해보시라 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르시시즘, 자기애라고 번역을 하죠. 자기애면 좋은 거 아니야? 나르시시즘은 내가 괜찮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넌 못났어. 너희들은 열등해. 그러니까 나만 괜찮아. 공존을 거부하는 성격이나 그런 측면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자기애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닥 올바른 번역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저라면은 자아도취 이런 정도로 번역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사회생활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눈썹이랑 나르시시즘 간의 관계가 있다는 건데 얼굴 전체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자기애적 성향을 평가하라고 해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여주고 이 모델의 자기의 성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를 하게 해요. 두 개의 점수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본 거죠. 즉 얼굴 보고 자기의 성향을 평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얼굴이 어딜까? 눈이냐? 눈썹이냐? 눈썹을 가리면 오히려 평가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눈썹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거죠. 눈썹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면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거야? 눈썹이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진할수록, 두꺼울수록, 숱이 많을수록.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나만 뛰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김 교수, 정말 이놈은 너무 좋아. 그런가요? 김 교수,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들 중에 1등이야.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면 나만 잘난 거다. 등수라든가 숫자화된 정보로 내가 최상의 지점이 있고 누구를 밀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말투에서도 나와요. 다들 고생했어.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내가 다 한 거야. 다 내 덕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내가 다 한 거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몰입된 사람들은 진심으로 칭찬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바로 랭크 개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만족하는 그런 특징 때문입니다. 특히 윗사람들한테 상당히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잘 보게 하는 게 나한테 상당히 중요하니까. 근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든지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내현적 자기애가 높다고 하는데 남한테 상처받는 게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회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면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나르시즘 여기에서 온 겁니다.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르키소스가 좀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에코 메아리죠. 메아리라는 친구가 이 나르키소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코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남이 한 말만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르키소스가 이 에코를 거절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거절한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거절한 여인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 여인들의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을 사게 돼가지고 결국 저주를 받게 됩니다. 뭐냐?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연히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너무 잘생겨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연못 속에 빠져서 죽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온 건데 그 심리 용어인데 혹은 정신학명인데 원래는 이 자기애라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거는 자기애를 뛰어넘어서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너는 하찮은 거다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보통 원인이 가정교육의 부족, 보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라서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그 우위, 정점에 서고 싶어 하는 거, 혹은 그런 사랑의 권위, 권력, 질투, 관심, 충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게 혹은 강해졌을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특히 유교 사상이 중점적으로 된 가정 교육을 받게 되면은 권위적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성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어린아이 수준의 감정은 느끼고 죄의식도 존재하지만
공감 능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약간 소시오패스의 성향이랑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후천적인 부분이 크니까. 어쨌든 근거 없는 우월감, 불안, 인정 욕구를 받고 싶어 하는 거, 또 타인을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는 거, 또 타인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 또 타인의 행복을 빼앗고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거, 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부류들이 과연 다 어떤 살인자가 되는 것인가, 범죄자가 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어떤 반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모두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일종의 네이처냐 널처냐의 논쟁인데 결론은 통합이론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유전적 소양을 일부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이제 환경이 굉장히 용이한 환경이라 가지고 예를 들자면 부모가 이제 굉장히 부유층이고 그러면은 이 아이의 구성원의 그런 결핍을 충분히 환경적으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면 아마도 좋은 학벌에 뭐 일찍 고시에 붙어서 결국은 남을 지배하는 위치에 가지만 사실은 본질은 태어날 때의 그 성향, 예컨대 타인을 배려하거나 공감을 느끼거나 동정심,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한 본성을 가지지만 지위가 높아서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런데 만약에 환경이 결핍이 되면 그러면 유전적인 취약성이 즉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범죄자들은 대부분 환경이 취약하다 보니까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결핍을 갖고 태어나는데 후천적으로 그게 계속 개발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평균 수준까지 가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뭐 어린 시절부터 뭐 가정이 해체되고 아무도 사회화를 해주지 않고 PC만 하고 게임만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처벌이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소양과 함께 환경적 결핍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범죄자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유전적 취약성이 있어도 후천적인 개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평균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가정이 다 해체되고 뭐 중산층이 몰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놓고 보호 환경이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니까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학업 중단자들이 뭐 10만 명이 넘고 막 이런 이제 지경에 가잖아요. 그런 종류의 이제 그 10대의 문제는 뭐 10년 후가 되면 걔네들이 다 성인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부메랑처럼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97년도에 우리가 IMF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이 되면 어른들이 몰락하기 시작해요, 중산층이. 근데 문제는 몰락하는 중산층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제 가정의 해체와 함께 다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오면 이거는 거의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이들이라고 보호해주지 않아요. 뭐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보호 환경이 막 빠른 속도로 취약해지면 한 10년 후가 되면 비행 청소년의 재범률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10대 때 이미 소년원을 막 여러 번 다닌 애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10대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뭐 어른이 되면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미 우린 그런 경로에 들어섰다. 강남역 사건의 주인공을 생각해 보면 그 젊은 청년이 뭐하러 그렇게 여자를 죽이겠어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열악했던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그 결핍이 결국에는 정신질환을 관리 못하도록 만든 그게 결국 사회로 큰 부메랑이 돼서 뭐 불특정 다수 뭐 특히 여성의 이제 안전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한 20년쯤 걸리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개념이랑 또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시오패스와 또 소시오패스가 쓰고 있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재미삼아서 볼 수 있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도 링크로 달아 놓을 테니까 재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